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무더위 속에서 와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열심히 발휘하고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을 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그때 이때까지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다 그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긴장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청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조금 더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대회가 있는 이날 마지막으로 청강이 간다 3회차를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하고 계시는 실기대전을 총괄하시는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나기용 교수님 나와 계시고 그 옆에는 저희 입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인재개발처장님 김원영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만화 애니 게임 스쿨의 교수진들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고요.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사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저희 게임 스쿨, 만화 스쿨, 애니 스쿨, 또 융합 스쿨에 대한 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부분의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전에 신청을 하셨던 사전 질문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것부터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 전에 실기대전의 지금까지 현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기대전 집행위원장님 나기용 교수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새벽같이 이렇게 서둘러서 대회장까지 학생들 인솔해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이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그 콘텐츠 실기대전은 2017년부터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회째를 맞이했고 1차 공모전에 7,755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저희가 30% 내외를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대회는 2,384명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진행 중이고요. 국내 최대의 규모의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실기대전 진행 일정을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2차 현장 실기 대회가 치러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가 끝나면은 고사가 끝나면은 저희가 그 이제 심사를 통해서 본선 심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수상작을 물론 이제 1차에서 이미 선발된 학생들은 입상자로서 저희가 다 수상자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본선에서는 이제 본상 수상자들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상식이 8월 21일 금요일 날 저희 대학교에서 그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수상작 전시도 같이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신설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올해 첫 개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예년 대회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 많은 그 좋은 작품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상 내역을 보시면은 대상 수상자에 한해서는 올해 2027학년도 수시 특별 전형에 무시험 입학 자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 한 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각 스쿨별로 한 명을 선발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작은 각 스쿨별로 한 명, 그 가산점을 70점을 부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2027학년부터
29학년도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수상, 그다음에 특선, 입선 이렇게 수상작들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요거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 시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상식은 8월 20일 날 본교에서 창작마을 봄 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및 특선, 입선, 수상자 대표, 지도교사, 학부형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행사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발전한 그러한 실기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위원장님. 예, 그럼 다음으로 입시처장님, 인재개발처장님을 통해서 우리 청강의 입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찾아주신 학부모님과 학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대학 입시가 이제 2026년이죠. 그래서 한 30여 년 정도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학생을 뽑아왔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좀 틀리게 뭐 몇 가지 좀 변동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형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저희가 5월달 발표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험생 여러분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입시에서 여기 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거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학생들이 약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자리가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기량을 겨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의 그 심리적 선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20, 30명 모여서 내지는 100명 정도 모여서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대단히 고사장에 가면 그 시험에서 오는 중압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 방향도 있고 그날 들어오는 시험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의 멘탈이 잠깐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을 볼 때 그 중압감을 좀 낮춰주는 모의고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까지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간과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이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6회 지원 제한이 있고 정시 모집에는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문화산업 전문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6회 지원하셨더라도 추가로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시 1차와 수시 2차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은 수시 모집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모집 단위가 굉장히 크고 전문대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수시 1차와 2차의 선발 인원을 좀 별도 분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수시 1차에 실기 전형을 지원하시고 수시 2차에 당락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입시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수시 1차의 지원을 예를 들어 만학과 일반 전형에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수시 2차에 동일한 학과를 지원하실 수도 있고 다른 전형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학과도 모두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나중에 12월 달에 합격자가 발표가 안 하면 발표되는 곳 한 곳에서 등록하시면 이제 합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고 두 번째, 학과를 바꾸시는 경우, 예를 들어 수시 1차에 애니메이션과의 실기 전형을 보시고 실기 봐서 합격을 했는데 내가 그 사이에 진로가 변했다거나 원래 더 가고 싶은 게 게임과 전형, 게임과다. 그러면 수시 2차에 게임과 실기 전형에 또 지원하셔서 두 군데를 다 합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과 한 곳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가 앞쉽게 예비 번호를 받았다. 그럼 1차에 합격 등록을 하시고 그 2차의 예비 등록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과 학과를 옮겨가실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이제 그런 전형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입시 전략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저기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좋은 방법은 가장 모집이 많은 차수에 제일 합격 가능한 학과를 지원하시는 거. 예를 들어 수시일 내가 원래 애니메이션과를 가고 싶은데 수시 1차 애니메이션과는 모집 인원이 40명이고 수시 2차 애니메이션은 모집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수시 1차에서 내가 원래 가장 합격하고자 하는 과를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경쟁률도 약간 희석이 되기도 하고 모집 인원이 많은 수시 1차에는 타 대학과 실기 일정이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어서 중복 일정이 나오면 지원율이 좀 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지원자가 많다라는 건 추가 합격 발표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향 지원을 하시더라도 가급적 모집 인원이 가장 큰 전형의 학과에 먼저 지원을 하시고 그 차선책으로 수시 2차와 정시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기고사는 오늘의 시간 일정과 똑같이 진행입니다. 11시에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운영한 이유가 학부모님들이 이제 부담 경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학생들은 이쪽 고사장을 찾기가 쉬우시지만 지방 학생들은 11시까지 또 당일 고사장에 오려면 또 새벽부터 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기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1시부터 4시까지 이제 3시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아마 저 입시를 할 때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최소 1시간 정도는 드렸는데 대부분 11시 입실이면 9시 반부터 줄 서갖고 막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들어가셔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다 녹초가 돼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다가 저희 학교 규정으로는 대기로부터 자리에 앉는 데까지 15분 정도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안에 대기 줄을 쓰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시험 준비하는데 또 10에서 15분 정도를 충분히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시간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진 시간까지 학생들이 입실이 다 안 되고 입실이 다 됐는데 시험 준비가 다 안 됐다. 그럼 저희가 시험 시간을 조금 뒤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안배를 하셔서 현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시길 바라요. 전체적인 저희가 전형 관련 부분들은 아마 질문도 좀 많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오늘 응답 시간에 많이 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학의 장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경기도 이천에 있다는 거 다 아시고 학교가 어떤 과정을 커서 성장했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AI라는 변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특성이 이쪽 창작자를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주는 거군요. 작년에 저희 학교 일례로 이게 교육이랑 관계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헬스센터, PTS 센터가 생겼어요. 근데 이런 PTS 센터 저희가 왜 만드냐면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의 근육은 이제 몸의 근육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두뇌 근육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래 앉을 수 있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창작할 수 있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개편해 주는 작업들도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많은 멘탈이 또 흔들립니다. 창작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서울 강남구 강서구에 학원연합회 시험 뭐 150명에서 1등을 했어. 그다음에 오늘도 2,000명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하고 학교를 딱 들었는데 작품이 잘 안 풀리면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음 창작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기도 하고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작지원센터라든가 각종 교수님들은 이런 창작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창작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심리적으로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그런 지도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작자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데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거가 우리 학교에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굉장히 우월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졸업생들의 좋은 실적들은 제 입으로 자랑하기 좀 그렇고 각종 미디어에 나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 학생들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 학부모님이랑 지도 교수님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2달이 또 학생들한테는 실기력을 큰 변화를 겪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달 또 실기 날짜까지 시험 잘 준비해서 학교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접수해 주신
스쿨별 Q&A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각 스쿨 대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사전 질문 PPT를 보면서 하나씩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준비된 만화 콘텐츠 스쿨 PPT를 보시고 첫 번째 만화 스쿨부터 그 이지훈 교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리면서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콘텐츠 스쿨의 이지훈입니다. 만화 콘텐츠 스쿨은 하나의 스쿨 안에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웹소설 창작 전공,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3개의 전공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그중에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에서의 사전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공통된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칸만화 혹은 상황 표현, 이 종목별의 중점 평가 요소에 대한 질문이 항상 많았는데요. 저희가 스쿨 소개를 하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스타일, 장르, 내용에 상관없이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열린 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장르 혹은 성향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만화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골고루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결과로서 말씀드리면 학교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졸업생 성과 등을 보시면 어떤 특정 작품의 취향이 특정되거나 치중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만화들을 만들어내는 졸업생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서 웹소설 창작 전공의 사전 질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소설 창작 전공의 홍석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웹소설 전공 이번에 실기고사 그 시험에서 그 주로 평가하는 조건들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문장력이나 어떤 그런 기초적인 요소들은 정말 기본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기본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고 어차피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되면서 어떤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이나 여타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꾸준히 만드는 힘, 그리고 꾸준히 만들고 계속해서 이 업에 종사하는 힘, 이거는 이 장르를, 이 분야를 얼마나 애정하고 이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품 안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력을 중심으로 얼만큼 기존에 많은 좋은 작품들을 봐왔고 그 좋은 작품들에서 어떤 본인만의 개성을 갖고 차별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보를 이루면서 자신 안에 그 내용들을 소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농담삼아 그냥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모 유명 문창과에 붙은 학생이 내가 청강대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붙었다고 하면서 청강대가 뭐 어떤 거야? 라고 웹소설 전공이 어떻길래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냥 문장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에 본인이 자신이 있고 그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전공에서는 그 학생을 좀 높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전공에서는 얼마나 서브컬처를 좋아하고 얼마나 판타지 소설, SF 소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매료되어 있고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기가 더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것들을 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좀 덜 했던 학생이 이런 애정만 갖고서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또 저희 지금 사전 질의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웹소설 전공 포함 여부라고 적혀 있는데, 작가 대비 취업을 위해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주셨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 웹소설 작가 중에는 정말로 문창과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냥 일반 대학 진학해서 작가로 데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훨씬 더 경쟁이 심해졌고 훨씬 더 고도화된 장르의 문법에 대한 이해를,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저 말고 다른 작가님들 중에서는 그냥 본인 전성기어 때의 작품을 계속 이미 시대도 바뀌었고 테이스트도 바뀌었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거는 그분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역량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웹소설 전공만 하더라도 100명을 뽑습니다. 100명을 뽑는데 100명의 동료가 생긴다라는 건 정말로 든든한 일이거든요. 어느 매니지먼트는 이런 거 해준대. 어느 에이전시에는 이런 거 챙겨준대. 어느 플랫폼에서 이번에 이런 공모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작품 트렌드가 잡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냐 없냐만으로도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동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뛰어다녀야 했었어요. 뭐 하평에도 나가고 공모전 가서 인사도 트고 뭐 이런 행사 같은 데 있으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얼굴 비추고 다니면서 저의 동료들을 만나고 만들고 다녀야 했는데 저희 전공 학생들은 그냥 입학만 하면은 100명이나 되는 우수한 그리고 열정 있는 친구들이 단숨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은 횡적으로만 있지도 않고 종적으로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트렌드가 변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후배들, 선후배들 교류가 저희가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고 저희가 만들지 않아도 학생들이 알아서 데뷔한 선배 이야기 들으러 가고 이번에 계약한 후배에게 조언해주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장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엄청난 백그라운드 백업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있어야만 작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만 작가가 되는 건 아닌데 작가로서 오래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가로서 조금 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뭐 약간 위험한 매니지먼트랑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출판사와 연결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작가 활동을 더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웹소설 창작 전공이 학생들한테 제법 괜찮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피아에서도 미국의 태권도장을 열어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사업가 이야기가 우수상을 받는데 그게 저희 졸업생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문피아 공모전도 경쟁이 엄청나게 셌고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그 첫째 날에 올라온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조회수가 한 20 이하의 작품들은 애초에 게시판에 그 공개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뒤로 밀려날 정도로 이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톡방에다가 나 이거 올렸어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조회수가 100이 찍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식으로는 하라는 식으로는 이야기 안 하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런 형태로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백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했던 것 같아서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발견했는데 애니메이션 스쿨이라고 돼 있지만 저 만화 콘텐츠 스쿨이고요. 네. 그 새로 생긴 전공 그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강은미 교수입니다. 그 사전 질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빼서 얘기를 하면 저희 신설 전공의 실기 평가 기준 말씀드리면요. 저희 전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문으로 제시하는 이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걸 이미지화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걸 그대로 글을 그림으로 옮기는 게 끝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이나 또 뭐 연출법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좀 더해지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 이 텍스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자기만의 시선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건 좋은데 이게 원 텍스트에서 너무 멀어지는 건 또 감점 요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모가 나왔으면 모모가 그려져야죠. 이걸 너무 건너뛰어서 다른 게 나와버려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제시하는 텍스트 자체가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고 여기서 뭐 은유, 뭐 상징, 뭐 의미, 시사하는 바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첫해 올해 이제 지금 학생들이죠. 포플 뽑을 때 이런 걸 뽑아야지라고 했다기보다 뽑고 나서 그 경향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더니 좀 다양한 시도를 한 친구들, 내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또는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진 않지만 자기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거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을 주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뽑힌 친구들과 지금 한 학기를 지금 재밌게 잘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전공 특성 이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생이고 처음 생겨서 아직은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정원에까지 29명인데 저희끼리는 이제 고사라 그럽니다. 고사. 왜냐하면 담임이고 애들 29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밀착 지도가 가능해요. 하나하나 다 봐주고 애들 어떤 그림 스타일인지 뭐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학생들하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요. 계속 이 좋은 분위기로 점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일을 하는 곳이니 여러분의 자녀나 학생이 관심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화스쿨 다 말씀하셨죠.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현장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누려면 조금 서둘러서 사전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스쿨입니다. 애니메이션 하광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광민 교수입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으시죠. 이게 처음 오시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그래 와봐라 하면 가봐라 이렇게 왔는데 엄청나죠. 예. 저희 학교 합격하면요 엄청 축하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 그 애니메이션 스쿨은 국내에서 거의 탑입니다. 세계 랭킹에서도 탑 수준에 있고요. 저희 학교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할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그 애니메이션 스쿨에서 변화는 약간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우드버리 대학이나 뭐 하와이 대학이나 런던 예술대학이나 뭐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와서 대규모 워크숍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합니다, 매년. 근데 그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캠퍼스 너무 아름답고 교육 환경 너무 좋고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니메이션 스쿨에 온다면 좋은 점은 최고의 학생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차 시험에 일단 돼서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건, 보고 있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그 사전 질문을 봤더니 저희 그 사전 질문은 일단 저희 입시는 두 가지입니다. 애니메이션 스쿨은요. 실기,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거 있죠. 이 실기가 있고요. 면접 포트폴리오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미지 보드라는 게 있고 상황 표현이 있고 제스처 드로잉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이제 올해 해서 앞으로 계속 볼 계획입니다. 조금씩 인기가 생기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으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학생들의 기본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능력이 좋은 거를 뽑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 세 가지 각각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지도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이미지 보드는 연출력을 봅니다. 문제 자체에 스토리를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스토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잘 분석하여, 그 문제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잘 분석하여 거기에 주요 정보를 추출해내서 이미지 보드는 12칸이나 되는 칸에다가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연출 능력을. 상황 표현은 한 장의 글입니다. 스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분석해서 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 한 장에 이 스토리 정보를 줄 것이냐를 본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미장센을 보겠다는 겁니다. 한 화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 배치해서 적합하게 배치하고 묘사해냈느냐이죠. 당연히 둘 다 약간의 미학적 완성도를 보지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뽑는 게 아니고 스토리에 대한 분석 능력과 그거를 묘사해내는 아이디어, 거기에서 창의성을 보는 거예요. 제스처 드로잉은 뭐냐? 모델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모델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있는 인체 드로잉을 그리는데 동선이나
제스처를 잘 그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본기라서 그래요. 이 학생이 나중에 만화 같은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체에 대한 이해 없이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을 뽑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죠? 어느 부분을 볼 것인지. 당연히 제스처 드로잉은 얼마나 미적인 그다음에 그 대생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게 되고요. 그 그림을 잘 그린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나머지는 애니메이션은요. 영화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영화 이 커리큘럼을 보면 영화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워 갖고 학교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우리 학교에 와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봅니다. 면접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다. 면접 포트폴리오에 50%를 반드시 인체 드로잉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얼마나 이렇게 그걸 전문 용어로 폴리싱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를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디테일 갖고 승부가 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디테일의 차이가. 그거보다 훨씬 기본기가 중요해서 저희는 50%를 인체 드로잉을 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냐면요. 인체 드로잉을 깨끗하게 클린업을 해서 어디 있는 그림을 이렇게 선을 다 따갖고 깨끗하게 그려서 낸 학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 형태를 잡는 밑그림, 러프하게 그린 그 모든 것들을 그려내셔야 돼요. 50%라고 했으니 전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의 50%는 반드시 인체 드로잉이어야 되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만화 같은 캐릭터는 인체 드로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이라고 하는 건 뭐 제스처 드로잉이나 인체 드로잉이라는 걸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보시고 연습을 하되 실제로 모델을 보거나 아니면 그 드로잉을 보고 그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그림을 베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껴내서 깨끗하게 정리해 갖고 낸 학생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 뭐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을 좀 넣고 애니메이팅이라면 뭐 키포즈를 좀 넣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5대5로 구성을 하면 기본기 50을 보고 이 친구의 개성과 미적 완성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답처럼 외워서 답하지 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학생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떠듬떠듬 거려도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듬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더듬어도 괜찮으니 네가 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고 왜 애니메이션에 패션이 있고 뭘 공부하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워갖고 줄줄이 얘기하면요. 교수님들이 그 비슷한 대답을 100번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외운 게 점수로 연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취업과 나중에 뭐 어떤 게 이제 애니메이션 배우면 좋냐라는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애니메이션 업계는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꽤 괜찮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굉장히 가면 좋은데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했었던 취업이라는 개념이 적용 안 된다는 건 느끼시죠. AI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대규모 회사쯤 되는 회사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고요. 줄이고 있습니다. 인원을.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자꾸 소량화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가 많이 늘어나냐면요. 자꾸 벤처기업 같은 회사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요. 몇 년 있다 사라지기도 하고 몇 년 있다 확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건 그런 작은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혹시 망하더라도 학생이 같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이. 그러니까 이 콘텐츠 쪽은 아마 그런 방식에 있어서 되게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AI 때문에 본인이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 그게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부품처럼 있는 거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게 가장 생존에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살았다면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에는 막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등짝 때리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애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보다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 때문에 교수님하고 싸우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 재밌는 것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학교이고 AI에도 좀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강민 교수님은 나중에 현장 질문은 조금 답변을 좀 빼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기셔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게임 콘텐츠 스쿨인데요. 분량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게임 콘텐츠 스쿨의 이동호 교수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콘텐츠 스쿨 이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에 사실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요. 저희가 지금 사전 질문에 보면 평가 기준, 실기구사, 게임 포스터 상황 표현, 그리고 우수자 기준.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첨언 드리자면 상황 표현, 게임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입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에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게 사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뭐 학원 원장님도 그러실 테고 학생도 그럴 텐데 사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에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글을 읽고 게임 포스터든 상황 표현이든 저희가 어떤 글을 제시하잖아요. 글을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요즘에 뭐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또 AI 시대 AI 리터러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맥락을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한 단편이 아니고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맥락 안에서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점점점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 포스터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걸 표현해야 되는지 제시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사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준비된 대로 자기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게임을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책을 쓰고 하는 것도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림으로 하느냐, 애니메이션으로 하느냐, 게임으로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해력에 기반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에 도달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이제 기본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그렸어. 캐릭터를 그렸는데 캐릭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면 그게 전달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람을 그려.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깊이 있게 전달할 때는 그 캐릭터가 가진 성격, 그다음에 특징,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사람과 자랐고 어떤 운동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 겉에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계신 분들 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10년, 20년의 인생이 다 담긴 몸이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한다. 환경을 이해하고 빛을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상황 표현에 맞는 카메라 구도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 공간 구성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스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 어떨 때 집중해서 보고 어떨 때 공포감을 느끼고 어떨 때 이게 디자인적으로 유려하고 안정감 있게 보는지 이런 오래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하다. 그 탄탄한 기본기가 보이는 그림이면 좋은 점수가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질문이 안 보이네요. 네, 인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생각해 보시면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제가 원하는 사람,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뭔가를 같이 할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인재상은 사실 공통적이거든요. 근데 창작을 꿈꾸는 사람의 인재상은 무엇일 것이냐? 준비된 사람이지 저희는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준비된 사람의 가능성은 그 사람이 즐거워서 저는 게임 만드는 게 재밌어요. 애니메이션 보는 게 재밌어요가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 고통을 루틴하게 계속 해내는 것조차도 각오한 사람, 그 각오한 상태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을 때 즐거운 사람, 그게 사실 모든 곳의 인재상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갖춘 상태로 본인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와서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더라. 본인이 진짜 좋아한다는 건 그런 각오를 밑바탕으로 매일매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만 있어. 와서 그 과정을 겪어내는 과정은 재미있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에 면접 전형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포포를 기반해서 면접을 보면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기반기가 탄탄하게 갖추고 있고 본인이 만든 포포를 이해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명확하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포포를 만들었는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가능성이 있는 진짜로 끈기 있게 이 과정을 해낼 것인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툴러도 되고 말을 잘 못해도 돼요. 근데 그 진정성이 잘 전달이 된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게 있어요. 포폴 간단하게 그 30메가 용량은 총량이고요. 가로 세로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 포폴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얼만큼 잘 알고 있냐,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있냐예요.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폴을 만들어라. 그 용량 안에 가로 세로 자유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고민 많으시죠? AI 시대 취업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전이 있냐. 사실 AI 시대의 취업은 학교 입장에서는 AI 시대, 이 시대에 걸맞는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인가가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나가서 취업에 AI 시대가 원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량에 맞는 인재로 키울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저희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모두 다 실행 기반에 있는 분들이고, 뭐 학문을 탐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현장과 연결돼서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즉각 바로 도입하고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AI가 필요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커나갈 수 있는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저희 학교가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융합 콘텐츠 스쿨의 김동희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예, 사전 질문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융합 콘텐츠 스쿨의 김동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쿨 시간 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되게 네, 쫓기는 그러니까요. 네, 앞에서 들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앞에서 이미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교집합이 충분히 다 있어서 저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그리고 실기 우수작의 주요 평가 기준은 이라는 부분을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스쿨에도 역시 사고력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익혀서 습관처럼 그냥 표현해내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까도 실기고사장 잠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제가 댄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댄서만이 갖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주제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딱 가만히 서 있게끔 그리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력은 노력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이런 사고 하는 것들, 창의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 단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도 수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가능하고요. 전형별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말씀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셨다시피 포트폴리오는 자기의 역량을 되게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이렇게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했던 관심 분야나 과정, 제작 의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드러나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차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 차가 단순히 예쁜 차를 모델링을 했다.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낸다. 이거는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차에 뭐 바퀴는 어떤 게 들어 있고 차에 뭐 연식은 어떻게 됐고 뭐 기스가 어느 정도 나 있고 그러니까 그 차를 디자인할 때에 그 어떤 차, 어떤 에이징을 가지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인지를 정확하게 좀 최대한 그 학생들이 녹여서 넣어야만 차별화된 차 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 실기작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사실 학원 실기작보다도 학원 실기작은 그냥 실기로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개인의 창작물, 개인의 IP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신의 어떤 의도가 정확하게 녹아 있는 그러한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서는 뭐 캐릭터 IP 산업, 뭐 특히 버추얼 IP 쪽으로 저희 스쿨 학생들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게임, 애니메이션, 뭐 영화 VFX 등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레이브라는 그룹 아시나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 네, 거기에 저희 스쿨 졸업생들이 상당수 많이 가 있습니다. 졸업생 저희는 이제 신생 스쿨이기 때문에 졸업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절반 정도가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스쿨이 원하는 인재는 한 가지 기술만 익히는 스쿨은 아닙니다. 저희 스쿨은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익혀요. 3D, 뭐 AI, 뭐 2D, 뭐 인체 드로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무기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만 두루뭉실하게 좀 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주 빠르게 그냥 저희 스쿨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조악하지만 한 1분 내외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죠?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돌 밴드 메인 보컬 유나입니다. 와, 박수 잘 부탁드려요. 2학년 1학기 과제전을 좀 모아본 영상입니다. (3D의) AI를 접목한 작품이고요. 작화의 3D 배경 합성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알 홍보인데 저희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 융합 콘텐츠 스쿨의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8월 18일 날 개최를 합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융합 콘텐츠 스쿨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여기 와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즉석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교수님들께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사항이 실기랑 포트폴리오 두 개 있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게임과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 도입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학생 면접 전형 포트폴리오에서도 혹시 그 AI 작업물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게임 포스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타이틀 없이도 이제 약간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가상 스크린샷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업물들도 합격을 했었던 전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AI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AI를 전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내 그림에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내 기본 역량을 확장했는지의 도구와 또 사실은 그냥 도구 이상의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되 내가 어떤 이유로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걸 근거로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로서 가치가 있다기보다 기본적인 포폴이 좋을 경우 그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AI를 활용을 정말 막 전면적으로 해서 좋은 포폴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포스터 말씀에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 포스터에서 요구했던 정확한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그런 건가요? 네네. 일단 이건 좀 정보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이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UI 어떤 공간에 대한 구성이나 UI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친구가 얼만큼 게임 포스터를 근거한 글을 바탕으로 유려하게 본인의 디자인 요소를 잘 구성했는지를 보고 한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검증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SNS 보면은 어떻게 이 그림이 떨어졌는데 이 그림이 붙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그냥 학생들이나 어떤 입시생 수준에서 보는 디테일한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얼만큼 이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간결하게 자기의 장점을 근거해서 표현했구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좋은 작품으로 좋은 가능성을 보고 뽑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뒤에 계신 차등적으로 이번에 그 대회 입상자에 그 점수가 부과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점수만 반영이 되는 건지 추가 점수가 아니면 그냥 정시나 일반 전형에서도 이 입상자가 점수가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 수상하시게 되면요, 수상 실적을 활용하실 때는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 전형에 지원하시면 특별 전형은 학생부 성적 플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합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면 자동으로 그 성적 산출도 되니까 나중에 지원하실 때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 질문하셨어요. 네. 만화 콘텐츠 스쿨의 이 페이지 흑백 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웹툰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 이제 수시랑 이번 연도 공모전 주제가 기존에 나왔던 그 마초마을 주제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평소 청강대 주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기승전결이 다 내포된 듯한 그런 유형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기존에 뭐 나왔던 수시 주제에서 뭐 부침개를 먹었던 할머니라든지 이런 유형들에 비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물론 열라면 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다쳤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물론 본인들의 장점을 잘 알고 본인이 잘 하고 싶어하는 장르로 생각을 해서 하면 이제 최고겠지만, 아무래도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의 장점을 다 부각시키면서 그 순발력을 발휘하기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석적인 요소를 그냥 닫아놓고 어느 정도 그냥 주제만 그대로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든 더 생각을 해서 소재를 틀어낸 게 뭐 좀 더 본인 장르에 맞게 틀어낸 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컨텐츠 스쿨 이지훈입니다. 이것도 아까 게임 컨텐츠 스쿨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사를 곁에서 지켜봤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주제가 어려웠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잘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 주제를 비트는 정도, 그걸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새로운 만화로 만드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움을 느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게 학생들의 주제 해석력 많이 중요해서 창작이나 생각을 할 기회를 닫고 표현력을 집중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 어려운 주제를 내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말 잘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주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거 학생들 어떻게 그리지 했는데, 실제로 그려놓은 걸 보면요, 너무 잘했어서 저도 주제를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낼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의 가능성은 저희가 점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만화들이 많이 있었던 주제였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웠던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의 주제에서의 변화를 저희는 좀 더 고민하게 되었다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합격생들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식으로 느껴지는 그림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놀랍게 소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구상을 해서 세계관을 짠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제를 이제 직선적으로 해석한 친구와 소재를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세계관을 구축한 친구와, 이런 거에는 이제 우열이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은 직선적으로 하더라도 장르적인 해석을 잘하고 본인 장점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순발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본인의 이제 장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순간 나온 그 생각, 그 아이디어, 그거를 더 많이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꾸준한 창작의 실험들을 많이 반복할수록 새로운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새로운 생상을 할 수 있는 그 연습이나 훈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입시 제도 관련 부분입니다. 그 수험생과 학원에서 그 각 대학이 어떤 특정 분야에 출제 경향이 있는 걸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속해서 2년 동안 뭐 동일한 주제가 나왔다거나 뭐 유사한 스토리의 그 주제가 나온 경우는 이 대학이 그런 류의 주제를 방향으로 출제하는 거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2명 내지 3명의 출제위원을 섭외해서 문제를 복수로 내고 그 중에 하나를 선발해서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3명의 출제위원이 있으시면 문제를 총 6개를 만들어서 6개 중에 하나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의 출제 경향을 가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네. 네, 또 이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기가 먼저 드셨나 봐. 네, 네. 예. 예, 또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웹소설 창작 전공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면접을 보실 때 작년에도 면접을 보셨잖아요. 그 면접을 보셔서 합격하신 거나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답변이 제일 인상이 깊으셨던 답변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하고 그 제시어를 어떤 식으로 그 결정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입시위원이어서 면접장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근데 가셨던 교수님들의 후기를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학생이랑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겠다,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결국에는 보게 되는 거는 작품의 퀄리티, 작품의 완성도만 보고 싶은 거라면 사실 실기고사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작가를 뽑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창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에서는 어떤 기획력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으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도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까지 좀 폭넓게 받기 위해서 마련된 게 면접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기고사 주제어 같은 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단어를 제시를 하는데 한 단어는 좀 약간 유연하게 풀어놓고 한 단어는 장르적인 속성을 가진 키워드를 넣는 것을 심사 그 출제위원분들한테 권하고는 합니다. 근데 출제위원분이 그거를 응하실지 않을지는 그분의 마음이어서 저도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장르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봐왔고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이상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재밌었던 게 사이클롭스를 집어넣었었거든요. 이번에 오디세이가 나오는 바람에 사이클롭스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괜찮을 텐데 그 실기고사 현장에서 사이클롭스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화적인 이야기나 판타지 장르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사이클롭스가 뭔지 알았을 테고 거기에 어렵지 않게 대응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난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더 약간 톤을 낮추자, 약간 접근성이 쉬운 단어로 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출제위원분이 어떤 분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좀 달라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좀 재미난 경우도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였냐면은 그 사이클롭스를 모르는 학생이 사이클이라는 단어와 롭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누군가를 묶어서 포박해서 사냥하는 그런 시즌으로서 재해석해가지고 답안지를 재구성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꽤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드셨던 네 저쪽에 계십니다. 저는 이제 강사인데 그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게임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내 게임의 기획력보다는 그냥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만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게임의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게임과로 전공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다른 과로 전공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께 질문을 딱 하고 싶으신지 글쎄요. 네. 그 되게 정말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제 학생이면 이미 와 있는 학생인데 너는 게임에 맞지 않겠구나. 일러스트를 하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그 저희 학생이 아닌 경우를 두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게임 캐릭터의 세계관이나 그 어떤 전체적인 게임에서 그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어떤 재미를 줄 것인지에 관심이 없다. 그럼 사실 게임 창작자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림을 게임에 와서 그리고 싶어. 근데 그 재미가 그러면은 그 재미와 그 본인이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획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기획자가 요청하고 또 프로젝트에서 요구하고 또 유저가 즐거워할 그림을 그려야 될 일을 할 사람인데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릴 거야. 그러면 사실 본인도 일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만약에 정말 강하게 그렇다면 그 그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열심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도 마지막 그 단계 도달해서 그걸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요. 네네. 예, 바로 이쪽에. 안녕하세요. 조금 질문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두 다 컨텐츠 스쿨 교수님들이고 다 컨텐츠 스쿨이시잖아요. 저는 컨텐츠는 무엇보다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만화, 소설, 게임, 애니, 융합 컨텐츠 만들려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임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재미있다, 재미라고 느끼시는지 입시적 관점이나 학생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떠나가지고 한 단어로라도 좋으니까 뭐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각 스쿨 교수님들의 재미의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희 교수님들 수가 상당히 많으세요. 저 게임 스쿨만 해도 22명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고 외래 교수님들도 막 하면 한 50명쯤 되시고 그러는데 그 스쿨별로 그 정도 다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너무 개성도 강하셔서 각자 생각하는 재미는 분명히 다 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재미를 한 분씩 들어보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짧게 한 단어로 모두 한 분씩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진짜 짧아야 돼요. 예. 자신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재미는요, 웃긴 게 아닙니다. 재미는요, 다음 장면을 보고 싶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그게 철학이 됐든, 아니면 장면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다음 장면을 보고 싶어야죠, 컨텐츠에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다음 장면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장면을 보게끔 만드는 힘이 있는가가 재미라고 생각해요. 짧았어. 네, 다음으로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이런 거 빨리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재밌는 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걸 제가 못하고 이걸 누가 먼저 해서 약간 그런 질투가 유발되는 저한테 재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의 목적이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쓰고 싶은 글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재미난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생들이 다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이 재미난 걸 만들어서 같이 더 서로 재밌고 더 많이 다다익선으로서 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목표 그리고 학생들이 재밌는 걸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작가님이 청강대 웹소설 전공 학생들이 왜 이렇게 빠져 있어라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꽃밭이야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육 목표가 달성하고 있다. 교육 철학이 달성하고 있다. 나는 학생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고 학생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TRPG도 하고 같이 뭐 머더 미스터리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목표 때문인데 지금 잘 달성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작가님한테 목표 말고 교수님 네네네. 생각하는 재미? 예,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만화 컨텐츠 스쿨 이지윤입니다. 저는 웹소설 홍석인 교수님이랑 비슷한데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볼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만화로 예를 들면 도로의 도로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작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만화거든요. 이야기도 말도 안 되고 그림도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만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뭔가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 가장 재밌냐 생각해 보면 저한테 재미는 그거 같아요. 그 나누고 싶은 거. 그게 영화든 음악이든 내가 뭐 했을 때 이거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게 떠오르는 건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컨텐츠도 그랬으면 좋겠다. 게임도 같이 하자. 영화도 같이 보자. 이게 저한테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는 기획 연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재미는 두 번 보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학 교수님처럼 다음 장면을 보게 하는 그 힘도 너무 중요하고 연출력이고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는.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손 들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진짜요? 네, 아직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3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 기다리시면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시고 애가 타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렸지만 또 시간에 또 제약도 있고 또 사전 질문과 또 현장 질문을 같이 소화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비껴나가는 것도 있어서 이제 충분치 못하신 분은 또 입시 사이트나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입시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저희 학교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학생들 여러분들 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까먹었는데 지금 웹소설 창작 전공 홈페이지를 새로 지금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기고사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마다 예제를 내고 학생들이 문제 답안을 제출하면은 교수님들이 직접 피드백을 달아주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